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요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중국 칭다오라는 곳에서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은행권에 계시는 굉장히 이제 제가 좋은 형님이자 또 굉장히 괜찮은 훌륭하신 어떤 인생 선배님으로 생각하시는 분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오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시니까 다시 이제 오셔서 격리도 마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가 며칠 동안 되게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그리고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코페페 채널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공황장애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공황장애가 굉장히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라디오스타라고 김구라 씨가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공황장애 걸릴 수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만한 약병 같은 거 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개그맨 이경규 씨도 그렇고요.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 적어도 공황장애가 뭐 아주 뭐 특이한 병은 아닌가 보다. 겪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보다 했는데, 이 공황장애가 저 자신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겪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분께서도 본인이 공황장애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신 겁니다. 굉장히 일생을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가지고 이거를 좀 한국에 가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고요. 공황장애의 증세를 들어봤더니 저는 너무나 놀란 게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하고 또 일치했던 게 광장공포증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많은 데를 가면은요, 굉장히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막 벗어나고만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공황장애의 어떤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런 게 이제 재발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이제 공황장애가 있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 사실을 또 놀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정도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제 주변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중국 여기 살고 있잖아요. 중국에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뭐 베이징이나 샹하이 같은 이런 대도시는 정말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마 역시 공황장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중국 사람들은요, 그런 공황장애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병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너무너무 강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에 종교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살다가 무슨 2년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남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하면 된다라는 정신이 장점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어떤 그 결과치들을 끌어올리고 집중력을 높이고 하는 데에는 참 우리나라 스타일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비상 상황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간헐적으로 한 번씩 있으면 긴장했다가 다시 유연이 돼요. 긴장인데 이게 좀 건강한 사회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느낌이 긴장한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냥 비상 상황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전시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회가 굉장히 깊이 병이 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사는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짜증이 섞여 있거나 민감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제 중국인 친구들이 종종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 혹시 한국의 문화는 화를 내는 게 예의냐? 뭐 하나만 해도 막 크게 막 흥분을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고 왜 그런 거냐? 근데 이제 이 중국 친구들도 아는 게 그런 한국 사람이 조금 와가지고 중국에서 1, 2년 지나면은요 그런 게 없어져요. 마음이 되게 편하다고 그러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국 돌아가기 조금 싫다고 그러시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불필요하게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문화가 정말로 좀 심각하다. 그리고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한국에 굉장히 저하고 친한 친구하고 오랜만에 통화가 돼서 30분 가까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떠는데 제가 지금 생각했던 이거 얘기했더니 또 그 친구는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되게 민감하고 짜증나고 막 무서운 일 일어나고 이런 거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좀 보도를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사람 사는 냄새 그런 것도 여전히 다 있다. 네가 괜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접하는 분들이 아마 조금 좀 치열하게 사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항상 그만큼 더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하고 중국 이 두 나라를 갖다가 비교를 하는데 중국은 또 하나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게 쭉 봤더니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 참 위험해 보인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경제적인 거가 있을 수 있고 군사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문화적인 거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굉장히 과도한 짐을 국민들 개개인에게 지우는 그런 구조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제 우리말로 몸빵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개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죄인인 것 같이 모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그게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구조가 특이한 것 같다. 라는 정도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을 만나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제 위치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제 한국에서 너무너무나 이제 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심한 분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세상에는 이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조금 마음을 열고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